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아주 거창한 제목을 지어봤어요. 집값, 땅값을 올리는 법.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하고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국 부동산이 불장입니다. 온기가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은 누가 올렸을까요? 땅값은 또 누가 올렸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어떠한 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을까요? 집값을 특별히 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개발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무엇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공부한다기보다 정말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가볍게 경제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랑 공급,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린다고 했죠. 여기서 수요는 살 사람 또는 사고 싶은 사람, 그리고 공급은 팔 사람 또는 팔고 싶은 사람. 살 사람이 더 많냐, 팔 사람이 더 많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됩니다. 주식에서는 매수세, 매도세라고 하죠.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땅, 하다못해 중고 명품 같은 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중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 하고 있나요? 다들 알고 있다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아주 더 쉽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도 사고 싶은 사람도 비슷한 숫자로 존재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안정화가 됩니다. 가격 변화가 크지 않고 안정세를 이룬다는 거예요. 2013, 14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함없이 안정화가 지속됐었죠.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비슷한 정도가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팔 사람은 1명 있는데 살 사람이 1.2명이 있다. 자연스럽게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해보면 팔 사람은 1명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2명이 있다. 가격은 아주 가파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즘 같은 폭등세, 단기간에 집값이 2배, 3배 오르는 폭등세에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팔 사람은 0.3명인데 사고 싶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초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렸죠. 살 사람이 많고 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주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값, 명품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주식 HTS 창에서 매수세의 양과 매도세의 양 그래프 보면서 가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수요 공급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최근에 명품 가격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명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품은 4대 명품 에루샤롤 이야기합니다. 이 에루샤롤 명품은 신제품을 사서 바로 중고로 팔아도 5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제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하는 업자들이 이 명품들을 사려고 매장에 아침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에루샤롤 명품 사려면 아침 일찍 백화점 가서 줄을 서도 오후 늦게쯤 돼서야 매장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대급 유동성과 부동산 폭등으로 명품과 수입차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롤렉스 같은 거는 공급을 안 합니다. 생산 자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장 가면 웨이팅도 받아주지 않아요. 한 5년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에루샤롤이 뭐냐고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이야기 하는 겁니다. 4대 명품이고 여러분 다 몇 개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에르메스 버킨백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얼렁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국가대표 축구할 때 골대 앞에서 뻥 하고 하늘로 공을 차버렸을 때 아,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저기서 내가 찼으면 넣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동산 정책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공급 대책을 결정하고 전월세 정책도 결정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거래 신고 관련 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또는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자주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거창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집값, 땅값을 올리는 방법,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서 아파트 값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살 사람은 많고 팔 사람이 줄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여기서 공급은 꼭 팔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 신축 아파트도 이야기를 해요. 신축 아파트 공급을 줄이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드는 거,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집값은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도 명품도 주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큰 호재를 앞두고 있다,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다, 신제품,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 주식 얼른 내다 파는 사람 없겠죠? 안 팝니다. 팔아도 조금 있다가 팔아요. 자, 부동산 공급을 줄이는 방법, 저라면 이런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공급을 줄여 보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올려 보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양도세를 한번 왕창 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10억에 취득을 했다고 해 볼게요. 10억을 취득을 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20억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잘했나요? 부자 됐나요? 부자 됐죠. 잘했죠. 자산이 2배나 불었어요. 그럼 20억 빼기 10억 하면 10억의 양도 차익,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습니다. 10억 벌은 거예요. 어떠세요? 엄청납니다. 팔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팔 것 같아요. 팔고 20억 가지고 돈도 조금 쓰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좀 베풀기도 하고 아니면 차도 좀 바꾸고 집을 조금 넓은 곳이나 더 상급지로 이사도 갈 수 있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다는 거는 정말 축하해 줄 일이에요.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도세 한번 왕창 때려볼까요? 자, 10억에 산 집이 20억이 돼서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양도세 8억 내. 나라의 세금으로 8억 내. 너는 2억만 가져. 어떠세요? 10억 투자했는데 2억 벌었어요. 12억 됐습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죠? 그냥 전월세 살았으면 이런 차익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주식 투자 잘못했거나 비트코인 같은 거 폭락했다면 이 원금도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무려 8억이나 냈지만 그래도 2억 벌었다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자, 10억에 산 집이 20억 됐습니다. 지금 팔면 2억을 벌 수 있어요. 12억이 됩니다. 원금이 20%나 늘어나요. 어때요? 파시겠습니까? 팔 거예요? 양도세를 왕창 뜯어간답니다. 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팔 것 같아요. 왜냐? 12억이 되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조건인 2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8억 부족하기도 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드는 거래세, 취득세, 부동산 복비, 이사비 등등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게 나아요. 집 팔지 말고 그냥 살고 있다 보면 정책이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어차피 양도세 왕창 뜯어가는데 안 팔고 기다리면 혹시 양도세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양도세를 왕창 올리면 집을 팔 사람이 확 줄어듭니다. 이상하죠? 제가 거꾸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집 팔면 집을 줄이거나 더 안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 돼요. 팔겠습니까? 양도세를 올리면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기할 필요 없겠죠. 두 번째, 공급을 줄이는 방법, 재건축과 재개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강남, 여의도, 동부이천동, 목동, 잠실이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아파트 부동산 값을 리딩하는 지역들이에요. 살고 싶은 지역들이고 가장 비싼 곳이죠. 이곳의 가격이 오르면 전국으로 그 온기가 퍼져서 아파트 가격이 같이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역들 집값만 잡아주면 다른 지역도 줄줄이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공급을 막 많이 해주면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화 되겠네요. 쉽죠? 아주 쉬워요. 강남에 고층 아파트를 막 지어서 분양을 많이 하고 공급을 많이 해주면 살고 싶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 오래된 주택가를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 높게 지어주고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은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 집이 많이 생기고 공급이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집이 바뀌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일단 배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40년은 살았건 녹물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 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새 집, 높은 아파트,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집값의 상승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면 일단 배가 아파요. 정치인은 항상 여러 사람의 눈을 생각해야 되고 한 표 한 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얼른 추진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핵심지에 높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허가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오래된 50년 된 썩은 아파트 가격이 30억, 40억 폭등을 해요. 실제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그 주변에 재건축이 된 신축 아파트 그리고 그 옆 동네까지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 지금 10층, 12층 높이인데 40층, 50층씩 쭉쭉 올려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기존 원주민들도 오래된 아파트에서 낡은 곳에서 중립 주차하고 차 밀어가면서 오래 살았잖아요. 자, 집값을 올리는 방법, 다른 말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방법, 건설하기 싫게 만들면 됩니다. 건설회사가 건설하기 싫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건축을 하고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이 줄어들게 만들면 됩니다. 수익을 줄이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결정해 버리면 됩니다. 기존 주변 아파트 가격들 보고 그거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건설하기 싫겠죠. 남는 게 줄어드는데 누가 건설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음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 됩니다. 자재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임금이 가장 비싸요. 사람이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을 줄이고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죠. 정해진 숫자의 노동자가 항상 같은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더 주라고 해버리면은 건설하기 싫어지겠죠. 남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임금이 오르면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자의 임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먹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임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식비도 올라가요. 교통비도 올라가고 주거비도 올라가고 모든 가격이 올라갑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아주 악재 중에 악재가 임금 상승입니다. 임금을 법으로 정해서 단기간에 대폭 올려버리는 거예요. 건설하고 싶지 않겠죠? 자, 어떠세요? 부동산,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방법 굉장히 쉽죠? 이 외에도 아파트를 신축하면 임대 아파트를 잔뜩 넣는다라던가 층수 제한을 심하게 둬서 재건축을 해도 몇 세대 늘어나지 않게 한다던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사인을 계속 주어서 팔고 싶은 사람을 점점 더 줄인다거나 여러 가지 공급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안 돼요. 폭등하면 안 됩니다. 집값을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 반대로 하면 집값이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그런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됐던 시기가 많이 있어요. 살고 싶은 곳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하면 됩니다. 원주민 돈 좀 벌어도 좀 배가 아파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사고 싶은 사람,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을 늘리는 방법, 공급이 줄어들면 일단 자연스럽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귀해지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귀한 건 사고 싶잖아요. 아파트도 땅도 빌딩도 상가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해질수록 사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가격이 내렸을 때 사야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이미 올라서 사면은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랑 아주 비슷하다니까요. 가격이 오르면 자꾸 올라탑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서 출발했는데 자꾸 버스 창문에 매달려서 올라타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르면 오를수록 올라타려고 합니다. 수요를 늘리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양도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재건축을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요.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이 튀어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 같이 누르면 위로 아래로 튀어나와요. 자꾸 누르면 풍선이 터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정책을 폈다가 한없이 폭락해서 경제 자체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분만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가 같이 성장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정책인데 이게 꽤나 어렵고 욕도 많이 먹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자율 경쟁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그냥 내버려 둬보는 겁니다. 둥글둥글 흘러갑니다. 최근에 토지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은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단기 매매 시에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도 양도세 중과를 했는데 10% 더 중과한다고 합니다. 토지를 장기로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이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이것도 아예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매 시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장기 보유한 사람도 다 안 해준다고 해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무언가 결정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땅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도세를 중과한다 할 때는 땅을 팔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되고 나면은 팔았을 때 수익이 줄어들어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땅을 사는 사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서민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려운데 땅에 투자했을까요? 나 집 없고 아파트 없고 상가 없는데 땅을 일단 먼저 샀을까요? 아니죠. 땅 있는 사람, 토지 투자자, 어느 정도 여유 있으신 분들입니다. 양도세를 늘려서 나의 수익을 줄여버린다? 무언가 강압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수익을 줄여버리는 정책이 펼쳐진다? 에이, 수익도 줄었으니까 내 땅 팔자. 아닙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양도세율이 올라서 수익이 주니 더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어요. 신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손해보고 좋아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이득을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신께서 만들었어요. 시기, 질투, 욕심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내 수익을 줄이면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도 토지 쪽에서도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하겠지? 이런 예상 많이 했었어요.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놀라진 않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축이 되는 사업용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정책들이 보유 부동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거래세를 늘려서 수익을 줄이면 공급이 줄어드는 게 국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자, 이번 시간 집값, 땅값, 부동산 가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되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단 어려운 것 같아서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변하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금방금방 움직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떠한 정책이 나오느냐를 보고 아파트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매번 땅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오랜만에 부동산 전체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